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법의 이야기입니다. 재임 중 공적 행위, 전직도 면책, 사적 행위 면책 안 된다. 이게 어떤 결론을 내린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어제 이 건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네. 2020년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그 혐의 이거를 이렇게 그 판결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하지만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그 법리에 따라서 하급심이 다시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그 이 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네. 좀 단순하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건가요? 단순한 게 아니라 네. 트럼프한테 상당히 유리한 판결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대법관이 9명인데 네. 그 아시다시피 그 보수 성향이 6명, 네. 진보 성향이 3명인데 그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6대3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미국 언론은 이렇게 되면 이제 11월에 대선인데 네. 대선 전에 그 관련 재판하고 판결이 내려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트럼프의 그 면책 특권 문제가 대선의 그 변수가 되기 힘들 것 같다는 더 힘들어졌다는 그런 관측을 했고요. 네. 이 3명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다수 견해를 낸 그 대법관 얘기는 재임 시의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면책 특권을 갖고 전직도 그런 혜택을 받는 거다 이렇게 그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소수 의견을 낸 그 진보 성향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이제 소냐 소토마요르인데 이 사람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면책하는 것은 대통령직이라는 제도를 개조하는 거다. 네. 그리고 미국 헌법하고 정부 시스템에 기초가 되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다 또 덧붙이기를요. 이거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적을 죽이라고 네이버실 그 미국 해군 특수 부대 팀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이 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도 면책이 될 수 있고 사면 대가로 돈을 받아도 면책이 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진영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네. 네. 이 6명 중에 이제 3명은 트럼프가 그 재임할 때 임명한 그 대법관들입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아주 반색을 합니다. 트럼프 네. 자신이 즉각 그 자기 그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헌법하고 민주주의의 큰 승리다. 네. 미국 사람인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자들한테 또 이메일을 보냈는데 여기도 공직자가 불법적으로 기소될 수 없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큰 승리다. 그리고 이번 마녀 사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거 겁먹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더 기부해달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이든 캠프가 성명을 냈습니다. 이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진 뒤에 이런 그 공정한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폭도들을 부추겼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권 해석이 트럼프로 하여금 자기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앞으로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도록 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TV 토론 이후에 계속해서 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TV 토론 관련된 어떤 여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진보 언론 트럼프 거짓말 비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 미국의 진보 매체들도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논조를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그 바이든 교체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네. 그와 동시에 또 트럼프도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또 동시에 부각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가 그 이번 대선 토론에서 사실하고 다른 주장을 자기들이 체크해 보니까 30번 넘게 했다. 그런데도 공화당이 여기 침묵하거나 늘 해오던 얘기다. 뭐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감싼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트럼프도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러닝메이트 군으로 평가되는 사람도
어떤 언급을 했나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네. 더그 버검이란 노스다코타 주지사인데 미국 MBC 대담에 나가서 그 진행자가 트럼프가 거짓말을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만들어진 얘기라고 자기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이건 뭐 뉴스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고 진행자가 또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CNN도 이번에 이제 토론을 주최했죠. 네. 자기들이 팩트 체크 해서 보니까 최소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가 30번의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뭐 유럽연합이 미국 자동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재임 중 이란이 하마스나 테러를 위한 지원할 돈이 없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거짓말한 것 중에 대부분이 전에도 했었지만 미국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에 관한 주장은 새로운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러닝메이트가 되려는 공화당 인사들이 또 슈퍼리치 후광을 적극 부각시키려고 애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네. 이제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라든가 선거 전에 어떤 그 임하는 전투력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후보군의 어떤 그 기능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반해서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거 자금을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는지 이게 트럼프의 그 러닝메이트가 되는 그 가장 큰 자격으로 급부상했다는 게 뉴욕타임스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몇몇 사람을 거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노스다코타주 주지사, 그다음에 톰 코튼 상원의원, 그리고 또 뭐 벤처 투자자 출신인 제이 벤스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팀 스콧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뭐 자기들이 이제 가까운 이런 그 월가 억만장자를 통해서 뭐 돈도 네. 모으고 이 벤스 상원의원은 스스로가 또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돈을 내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네. 일단 뭐 이제 아직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그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같은 경우는 오라클 공동 창업자, 뭐 헤지펀드 거물, 폴 싱어 등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러닝메이트로 낙점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뉴욕타임스도 분석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버검 노스다코타주 주지사 이분도 뉴욕타임스에서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뭐 그런데 지금 그리고 이제 방금 들어온 걸 보니까요. 네, 이제 지금 속보가 있어요. 네. 바이든 교체 문제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그 자기 가족들하고 그 캠프 데이비드 갔다가 네. 이제 돌아왔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한 번 토론 가지고선 승부가 난 게 아니다.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계속 가기로 한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가 조금 전에 원래 그 민주당 그 전당대회가 8월 19일이죠. 현지 시간. 이제 그때 이제 후보를 공식 결정을 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교체론이 나오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지 오늘 한 21일쯤 아예 그냥 미리 선언을 공식 후보로 선언을 할 것 같다는 그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서 뭐 결정한다. 그런데 계속 가는 쪽으로 사실 뭐 결정됐다. 어제 네. 밤에도 그랬지만 그 바꾸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식인지 자우전 그래서 트럼프 바이든 구도로 그냥 가지 않겠느냐. 트럼프 쪽에서도 뭐 헤일리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더 젊은 후보로 바꿀 경우 트럼프가 마냥 유리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도 지금 뭐 교체해라는 얘기 목소리가 조금 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 보수 색채가 좀 짙다고 알려져 있죠. 지난 금요일에 굿 네이버 규정 봉쇄를 판결했다.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바이든 행정부 환경보호청이 네. 작년 3월에 이제 발효한 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업윈드 주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주에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내리면 이제 다른 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주에서 만약에 공해를 많이 배출하거나 오존을 많이 발생하면 그게 이제 바람이 쓸려서 다른 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도록 이제 의무적으로 공해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른바 굿 네이버 좋은 이웃이란 규정인데 이걸 이제 공화당 그 지역 주에서 또 미국 그 철강업체인 US 스틸하고 송유관 기업인 킨더가든이 함께 소송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 2심에서는 이제 이쪽에 이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까지 왔는데 대법원이 역시
보수 성향이 짙은지 여기 대해서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환경보호청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이게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 5대 4로 났거든요. 그런데 5명은 이제 아시다시피 보수 성향이 6명인데 네. 3명은 이제 진보 성향 3명은 반대를 했는데 한 사람이 보수 성향 판사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코넬 베럿 대법관이 기권을 했습니다. 사실상 기권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진보 성향 쪽으로 조금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는데 일단 연방 대법원은 뭐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 그 공해 배출 규제에 대한 어떤 연방 환경청 기능을 많이 죽이는 그런 판결을 한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경제 얘기, 조금 더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들로 좀 넘어가 볼까요? IMF가 미국 경제 위험에 대해서 작심을 하고 비판을 했다.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그 최근에 연례 보고서 낸 것 중에서 네.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제 뽑아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미국의 재정 적자 이런 거 아주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주 작심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 규모가 너무 커서 네. 지금 계속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무역 제재도 계속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미국의 은행 이게 이제 그 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실리콘밸리 은행 네. 그 문제가 있었던 거 그것도 제대로 그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IMF가 조금 더 강하게 작심을 하고 비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네. 대해서 이제 이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 재량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증세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를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부자 증세를 하면서 40만 달러 연 미만자는 뺀다 그랬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간접세하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파적인 부채 한도 교착도 끝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하나의 그 방안으로는 세출 예산안이 승인이 되면은 액이 자동적으로 부채 한도에 추가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그 지금 그 보험이 안 된 예금 보호 풀이 있는데 그것도 축소를 하려고 권고를 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겁니다. 네. SBB 얘기를 또 한 걸 보니까 은행 쪽도 좀 더 감독을 엄격하게 하라라는 것도 주문에 넣었고요. 자, 다음 얘기해 봅니다. 미국 법무부 이 보잉의 737 맥스 추락 참사 유죄 인정 최후 통첩 얘기가 있는데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잠깐 정리해 주시죠. 설명드리면 2018년 하고 2019년에 737 맥스 여객기 2번 참사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선 모두 합쳐서 346명이 희생이 됐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그 합의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이 합의를 해놓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안 되겠다 싶었더니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은 오늘 7일 시한으로 그 보잉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 참사와 관련해서 당신들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그 감형받는 거 있죠. 미국의 플리바겐. 네. 이거를 하도록 최후 통첩을 한 걸로 그렇게 소통이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보잉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형사 재판에 회부하겠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유죄를 만약에 인정하면 뭐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이제 인정이 되면 이제 네. 여금 좀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개인 같으면 감형인데 이제 뭔가 뭐 벌금 액수라든가 이런 조건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소통을 얘기는요. 만약에 보잉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은 네. 그래도 미국 정부의 그 방산 계약을 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잉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방산 부분인데 차질이 불가피할 거다. 그리고 또 앞으로 3년간 보호 관찰 받고 네. 독립적인 기구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이렇게 검사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이 딸리는 모양인데 자고지간 이렇게 참사가 있었고 하는데 최근에 보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지난 1월에 그 알래스카 항공 비행 중에 그 동체가 뜯겨져 나가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법무부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도 적용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입니다. 미국 재무부가요. 글로벌 폭염 대책 비공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재무부가 폭염 대책을 회의를 한다. 네. 로이터 보도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에 조용히 했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제개발처 USAID하고 같이 그 비공개 화상회의를 공동 주최를 했는데 여기에 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 부흥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다음에 일본 국제협력기구 그 책임자들이 일제히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회의에서 전에 없는 극심한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 피해가 심각해서 대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재무부가 이걸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계은행 같은 데서 이제 그 어떤 금융 지원을 할 때 이런 그 폭염, 뭐 가뭄, 홍수, 산불 같은 이런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그 금융을 그 배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기후 투자 펀드 이런 얘기도 지금 뭐 그 국제개발처 처장 얘기는요, 네. 한 400여 개 기후 투자 펀드가 운영되고 있긴 한데 폭염과 연계해서 직접 운영되는 펀드는 딱 한 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개발은행들이 이제는 폭염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 하면서 그야말로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이 추세로 가면은 2030년쯤 되면은 뭐 엄청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폭염 때문에 한 2조 4천억 달러 정도 경제 피해가 그 예상이 된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글로벌 폭염, 뭐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 전 세계 산호초 백화 현상이 또 최악이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뭐 이건 뭐 어제 오늘은 얘기는 아닌데요. 네. 그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최근에 자료를 낸 걸 보면은 백화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이 백화라는 건 아시죠? 이 산호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뜨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그런 건데요. 그리고 통상 산호 덮개 한 10% 이상이 표백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백화 현상으로 보는데 지금 그 미국 국립해양대기국 자료를 보면요, 2017년까지 한 5년 사이에 산호초 백화 비율이 한 72%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올해는 그 슈퍼 엘니뇨까지 겹쳐가지고 지표가 전에 없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허리케인이 좀 많이 와서 바다의 열을 좀 식혀주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남극 빙붕의 이 녹은 물 57%가 슬러시 상태다. 이건 슬러시라는 단어만 봐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빙산이 있죠. 네. 빙붕이라는 거는 이제 얼음이 흘러내려와 가지고선 그게 바다에 이렇게 평평하게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물에 떠 있죠. 이제 빙산은 이렇게 이제 산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특히 남극 같은 경우는 남극 해안선의 한 45% 정도가 빙붕인데 문제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거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국제연구팀이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빙붕이 대개는 이제 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 57% 정도가 슬러시 아시죠? 네네. 그 살얼음처럼. 살얼음처럼 된 그 음료죠. 네. 슬러시 참 맛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훨씬 물의 양이 더 많고 그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그 다음에 이게 빙붕의 어떤 그 안정성을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해수면이 예상보다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동안에는 그 대처하는데 이런 거를 거의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되겠다. 이 슬러시의 존재를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파악을 하고 이걸 고려한 기후 모델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충격의 불확실성을 깨기 위해서는 이 슬러시의 존재를 더욱더 관심 있게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슬러시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굉장히 네, 저도 처음 심각한 상황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